안녕하세요. 마요회입니다.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이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이렇게 좀 빨갛게 물들면서 여전히 이 약세의 흐름 속에서 쉽사리 또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.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른 아침까지만 해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한때는 또 63K를 넘길 정도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오전 10시 그러니까 요 15분봉 차트로 보시게 되면 10시 이후로 해가지고 요런 급락이 나오면서 또 시장의 공포를 몰아넣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,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보복을 또 결심을 하면서 이란의 심야에 또 미사일 공격을 감행을 했다는 이런 소식이 오전 10시 이후로 또 들려오면서 그래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증시까지도 하락을 했던 것인데, 그래서 이런 소식에 보시는 것처럼 이 유가도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3% 이상 또 급등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한 차례 또 흔들리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요 소식들이 또 요걸 보시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온 소식이 이란 정부 관계자가 말하길 미사일 공격을 받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이스판, 그러니까는 공격을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 요 도시에서 들린 그 폭발음은 이란 방공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다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것이 실제로는 공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오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긴 한 건데,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진짜 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을 했는지 요거는 좀 시간이 지나 봐서 확실한 그 진위 여부는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. 그런데 어쨌든 지금 여전히 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에 대한 우려가 계속 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사도 보시면 결국 파국인가, 이제 이란도 이스라엘의 핵으로 대응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이 핵전쟁에 대한 위협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. 그래서 지금 여전히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시장의 공포가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데, 그렇다면 만약에 이 이스라엘과 이란이 실질적으로 전쟁을 거치게 되면 우리는 정말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공포에 떨어야 될까,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면 그러면 그 예시로 지금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초기에 어떻게 그 장이 흘렀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지금의 이 상황과 정확히 같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이 러우 전쟁이 처음 발발을 했던 그때 그 시기로 그 자료들을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16일에 바이든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철군을 검증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침공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러니까 2월 16일 이때만 해도 아직 이 러우 전쟁이 터지기 전이고 또 이때는 러시아가 철군을 했다라는 한 발 물러선 그런 스탠스를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, 그런데 이 바이든이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침공의 가능성은 여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였어요. 그러면서 비슷한 그 시기에 보시는 것처럼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촉즉발이다 라고 하면서 휘발유와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때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2월 15일인데 그러다가 언제 전쟁이 터졌냐, 보시게 되면 2022년 2월 24일 이때 이제 새벽 5시에 기습적으로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하면서 본격적인 이 러우 전쟁이 이날 2월 24일에 시작이 됐습니다. 그러면 요 당시에 이 비트코인의 흐름이 어떻게 흘렀는지 그것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 그 당시에 요 차트를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. 그래서 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요때가 제가 이렇게 노란색의 박스를 쳐놓은 요때가 2월 24일 이 러우 전쟁이 발발한 그 시점인데 보시는 것처럼 윗꼬리 아랫꼬리가 좀 길게
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쟁이 시작된 그 소식이 나오면서 이 시장이 심하게 변동성을 보이며 요동을 쳤던 것인데,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음봉이 아니라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이 시장의 흐름은 이렇게 상승으로 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 전쟁이 터지기 전의 흐름을 보게 되면, 그러니까 전쟁이 터지기 전인데 이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라는 그 불확실성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전쟁이 터지기 전에 이런 하락이 또 있었다라는 것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 당시에 그 낙폭이 어느 정도 됐었느냐,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25% 정도, 그러니까 현 시점에 이 비트코인 조정장에서 지금 현재까지 대략적으로 한 20%가 채 못 되는 이 조정을 보였는데, 근데 이때는 지금 마이너스 25%니까 지금보다 좀 더 낙폭을 또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히려 이 전쟁이 시작이 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만약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,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시작이 된다라면 오히려 우려했던 것이 발생이 됐으니까 그렇다면 불확실성이 어쨌든 해소된 것으로 볼 수가 있고, 그렇다면 오히려 전쟁이 난 이후에는 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시장은 또 반대로 흐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, 설령 이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터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전쟁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오히려 이렇게 이 불확실성 속에 공포에 떠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전쟁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보시는 것처럼 이때의 저점을 지금 오늘 오전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서 또 지금은 채차 이런 반등을 또 보이고 있어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때에 거의 이 쌍바닥을 만든 상황이고,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요 1차 지지선으로 봤던 이 61K를 재차 지켜줬다는 것은 이제 요 61K는 꽤 강력한 지지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, 저는 그런 생각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 전쟁 리스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이 전쟁 자체를 크게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, 그리고 지금 이런 이슈 때문에 살짝 묻히는 어떻게 보면 대형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,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이제 D-1일 하루도 안 남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18시간 정도 뒤면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,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내일 4월 20일 오전 9시 22분쯤에 이 반감기가 드디어 또 적용이 됩니다. 그래서 내일 아침 9시 22분 이후로는 이 채굴 보상이 기존의 6.25개에서 3.125개로 딱 절반이 줄어들게 되는데, 그렇다면 이 반감기 이후 가격 변화는 또 어떻게 될까? 그것이 또 중요하긴 할 겁니다. 그런데 이 기사를 좀 보시게 되면 약간 부정적인 또 기사가 존재하긴 합니다. 그러면서 반감기는 낙관적 이벤트가 아니다. 향후 몇 주간은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 내 약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러면서 그 이유가 가격을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 구간으로 끌어올린 동력이 더 이상은 없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1월 ETF 출시의 행복감은 이미 지나갔다. 최근 몇 주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의 신규 자금 유입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이상 이제 ETF가 호재로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
당분간은 약세 흐름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저는 뭐 당분간 뭐 약세 흐름 속에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이 낙관적 이벤트가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. 비트코인의 가장 폭발적인 이익은 일반적으로 반감기 이후에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 그래프를 또 첨부를 했는데 그럼 이것을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이 반감기 전에 30일과 반감기 후에 30일, 그러니까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로 30일을 의미하는 것이 이 파란색이고, 그리고 이것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해서 반감기 전 30일과 반감기 후 180일을 요 회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인데,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2년 첫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전후 30일이 26%의 상승이 있었고, 그 다음에 반감기 후 180일까지는 무려 1000%가 넘는 이 상승을 또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두 번째 반감기는 2016년이었는데 반감기 전후로 30일은 2.5%, 반감기 후 180일까지는 73%니까 그래도 2배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또 2020년에 세 번째 반감기 때는 반감기 전후로 30일은 44%의 상승이 있었고, 그리고 반감기 후 180일까지는 이때도 116%니까 2배가 넘는 이런 상승을 보였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평균적으로 볼 때 반감기 전후로 30일 해가지고 24%의 상승, 그리고 반감기 후 180일까지는 427%의 이 평균값이 나오는데, 그런데 뭐 이 평균값도 이때 가장 첫 번째 반감기 때 이때의 상승이 제일 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평균을 좀 높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, 최근에 이 두 번의 데이터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도 반감기 후 180일까지는 거의 2배에 가까운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볼 때, 어쨌든 이 반감기 이슈는 또 공급이 반으로 주는 물리적인 작용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봤을 때 이것을 낙관적 이벤트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너무 근시안적인 판단이 아닐까,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했습니다.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분명히 이 반감기는 낙관적인 이벤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, 그리고 설령 뭐 반감기 이후에도 이런 약세 흐름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제가 어제 공유했던 자료인데 이것을 보시면 비트코인의 누적 주소 유입량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하면서 4월 16일 기준으로 누적 주소로 유입된 비트코인이 27,700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.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누적 주소가 뭐냐?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는데,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를 말씀을 드리면, 이 누적 주소라는 것이 매도 거래는 없고 오직 주워 담기만 하는 주소로, 그러니까는 이 비트코인을 사기만 하는 주소라는 거예요. 그런데 뭐 거래소나 채굴자 소유의 주소는 제외를 했고, 또 그 잔액이 10개의 비트코인을 초과하는 주소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1억 원에서 9천만 원대로 하락을 했으니까, 그러니까 10개 초과니까 최소 10억 원 이상의 이 잔고를 보유한 그 주소만을 지표로 삼아서 이 누적 주소라 말을 하는 것이고, 그런데 이 누적 주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번 조정장에 지금 큰 손들은 계속 이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여전히 이 시장은 불확실성 속에 있고, 또 이 조정장 역시 계속되고 있긴 하지만, 그래서 이번 조정장에 지금 수익에서 손실로 돌아선 분들이 꽤 많은 것으로 또 보이기도 해요.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그림을 본다라면 지금 이 구간은 평단을 낮출 수 있는 기회의 구간을 의미하기도 할 겁니다. 그래서 지금의 이런 조정 장세를 단순히 이 하락으로 인해서 내 계좌가 마이너스가 된 것을 허무해하고 속상해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자금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오히려 이럴 때 과연 내가 움직이느냐 아니냐, 내 스스로를 또 돌아보면서 이 조정 장세가 끝나고 다시 찾아올 그 상승장을 지금은 적극적으로 또
준비할 때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My Way.